1분 정도 남았는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전공물 가르치는 정승현입니다. 일단 일반 물리는 이제 지나갔고요. 역학, 고전 역학부터 이제 전자기학까지 갈 텐데, 심화 파트 같은 경우는 일반 물리의 기본 베이스를 바탕으로 이제 갈 거거든요. 중국된 거 같은 경우는 안다고 가정을 하고, 그래서 강의 같은 경우는 다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역학 개념하고 예를 들어서 전자기학 개념 어떤 개념들이 나중에 뭐 통계 시간에 쓰인 거나 그 다음에 양자역학에서 쓰여요. 그러니까 잘 따라오시고, 아시죠? OT 잠깐 하고 강의 들어갈 테니까 연간 계획표는 이렇게 되고요. 순차적으로 되고, 그 다음에 저는 강의는 3월 심화역학 전자기학 이렇게 있는데, 한 강의당 8강 그러니까 1월에 한 개월당 8강을 원칙으로 해요. 저는 보강하는 걸 되게 싫어하고요. 네, 제 사전에 보강은 없어요. 이제까지 4년 동안 한 번도 보강 안 했어요. 아파갖고 실려가는 거 빼고. 알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네, 그래서 오버타임 나는 거 싫어하니까 그 스케줄 잡는 건 아마 정확하실 거예요. 아셨죠? 16가 안에 일찍 끝날 수도 있고 거의 맞춰갖고 해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가고요. 이때까지 7월까지는 그 내용 복습에 좀 치중하세요. 문풀이랑. 그리고 이론 강의가 들어가면 내용 설명. 그러니까 강의를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이 파트가 그려져야 돼요. 일반 물리 파트, 예를 들어서 역학 파트, 내가 뭘 배우고 있는지를 하는 거지. 그냥 문제만 이렇게 풀다 보면은 중구난방하게 돼 있어요. 중구난방하게. 그래서 길 찾는 거기 때문에 파트가 그려져야 한다는 거. 그래서 기본 개념하고 문제 해석력이 요게 좀 치중하시고요. 오프닝 이런 거 하고, 처음에는 문제를 못 풀어도 돼요. 어차피 잘 풀게 돼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거꾸로 공부를 하더라고. 내용을 하나도 모르는데 그냥 문제만 봐요. 그러면은 장기 학습 공부에서는 그게 취약해요. 그건 언제 그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냐면, 벼락치기 할 때 내용 하나도 몰라도 족보 달달 외워갖고 해버리면 A 맞을 수 있죠. 맞죠? 근데 나중에 이제 고시 스타일 공부 같은 경우는 그게 나중에 실력이 안 늘어 정체가 돼요. 쭉 이렇게. 아시죠? 남들은 치고 올라가는데 정체가 되기 때문에 그런 식 공부는 안 되니까 조심하시고요. 나중에 실전 강의 때는 이제 문풀 하는 거고. 그러면 미니 테스트랑 오늘은 이제 한 개 없으니까 오늘은 일찍 맞춰 드릴 거고요. 금요일 날 보거든요. 매주 금요일 날 플러스 알파를 해놨잖아요. 이때 수업 끝나고 6시부터 보통 한 7시 1시간 정도 걸리니까, 월간 테스트 같은 경우는 1시간 반, 한 7, 80분 생각하시면 되고요. 미니 테스트랑 월간 테스트에서 여러분들이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시던데, 여기서 70%, 80% 이상 정답률이 안 나오는 사람들은 반성을 많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시간이 부족해서, 내가 뭐 복습이 덜해서 하는데 그게 변명이거든요. 전쟁통에서도 연구한 사람이 있어. 예? 전쟁통에서도 변명이에요. 여러분들이. 맞죠? 여러분들이 막 알바 10개씩 뛰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반성 많이 하시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만약에 여기서 맨날 막 반타작도 못하면은 내 실수에 대해서, 내 실력에 대해서 관대하게 돼 있어요. 아,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나중에 모의고사 가서도 못 보는 거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요. 이해가세요? 전교 1등이 갑자기 전교 10등 한 거 봤어요? 못 봤잖아. 그걸 유지하려고 자존심 때문에 2등 하는 것도 용서를 못 하기 때문에 계속 그 노력을 한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계속 뭐 3, 4개는 그냥 에라 어려우니까 안 풀어버려야지. 뭐니까 안 풀어야지. 그거 같은 경우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이건 너무 어려우니까 나중에 좀 복습을 해야겠다,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거는 한두 개밖에 안 되잖아, 솔직히. 근데 보면은 막 반 이상 아예 백지로 내시는 분도 있고 하는데, 그런 분들은 실력이 정체가 돼요. 왜냐면 점점점 쌓이거든요. 점점점. 그러니까 조심하시고요. 그거는 태도와 습관이야. 공부에서는 뭐 제가 보니까 막 예를 들어서 수학적 엄청 어려운 문제를 노벨상급 문제를 수학으로 푼다거나, 이건 솔직히 모르겠는데 그 외적인 거, 학습에서 어떤 고시를 합격해야 하는 거냐, 뭘 합격할 때는 저는 솔직히 머리는 필요 없다 생각해요. 머리. 어떤 분들하고 나랑 차이는 좀 있겠지만 제가 많이 가르쳐 보니까
IQ, 학벌 있다고 필요 없어요. 거의 그거에 영향을 안 주더라고. 뭐가 있냐면 태도와 습관이 거의 99% 결정해요. 그래서 그거 잘 하시고요. 하면 돼요. 아셨죠? 하면 돼.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지. 자, 그리고 모의고사는 6월 예비 모의고사 보고 실전 6회 보고 통합사회 보는데 올해는 바꿨어요. 뭐냐면 6월하고 실전 이거 있죠, 여기. 요거를 전체를 과교론까지 싹 볼 거예요. 80점 만점. 네, 그런 식으로 바꿨고 그다음에 요거 직강 인강 전환은 가능한 거 아시죠? 2개월 단위로. 그러니까 이게 묶여 있어요. 1, 2월 직강 듣고 3, 4월 인강 들어도 되고 그다음 다시 오셔도 되고요. 그 대신 10일 전에 통보하셔야 되는 거고. 네,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출제 흐름표 같은 거는 잘 보시고요. 참고하시고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거는 여러분들이 예측하지 마세요. 아셨나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게 자주 나오는 거야. 이거 골고루 분배해야겠다 이렇게 하는 건데 야 이때는 이거 안 나올 거야. 이거 그러다가 나와버리면 싸버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 예측하지 마세요. 제가 해가지고 나중에 문제 만들어 드리는 거니까 아시고. 그 다음에 카페 가입하시고요. 알겠죠? 성적 사이트는 몰라도 돼요. 왜냐면 성적 사이트 들어가는 거를 이거는 들어가기가 조금 접근성이 떨어져가 그냥 어플 만들어 놨거든요. 어플 같은 경우 활용하시고 여기에 그거 올려놨어요. 연관계획표. 연관계획표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Q&A 게시판은 제발 12시 넘어서는 주지 마세요. 이게 알람이 설정돼야 주셔야 깬단 말이야. 아셨죠? 네, 깨니까 3시에 주시는 분도 있어. 욕은 안 한대. 맞죠? 이게 여러분 한 명이잖아. 맞죠? 나는 1대 수백 싸움이란 말이야. 네. 그래서 많이 주셔도 되는데 최대한 실시간으로 다 드려요. 내가 답을 안 달 때는 둘 중에 하나야. 연구를 해가지고 무음 처리가 돼 있거나 아니면은 뭐 밖에 잘 안 나가지만 밖에 나가 있거나 강의하고 있거나 아니면 자고 있거나 웬만하면 실시간으로 다 드려요. 알겠죠? 그리고 직강 때 현장 질문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모의고사는 성적 그거 나가는 거고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다음에 네, 이거는 지금 이 폼은 작년 건데 이거 바꿨어요. 지금 코딩 수정하고 있거든요. 이게 과교론이 여기 들어가요. 과교론이 들어가가지고 A형, B형이 80점, 그러니까 이게 12점씩 추가가 돼가지고 여기 하나 늘어나요. 이것도 바뀔 거고 이것도 바뀌어요. 추가가 되겠죠. 과교론이 과목이 추가가 되고. 네, 이거 분석표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제일 관심 있는 게 항상 석차던데, 예, 과교론까지 하면 석차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과교론까지 하면. 왜냐면, 전공만 하면, 보여드렸잖아. 극단적인 사례. 올해, 전공 전국 수석했다니까? 경기 떨어질 뻔 했다니까? 전공을 54호 맞고 떨어질 뻔 했다고. 과교론하고 교육하고 못 봐가지고. 거기다가 레전드로 실험까지 싸버렸어요. 실험을 거의 꼴등급 받았단 말이야. 네, 그래서 골고루 되게 잘해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네, 그래서 합격해서 갔으니까 네,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떨어졌으면 말 못하죠. 미안하니까. 네, 추세선도 있고요. 안 보면 빵점, 안 보면 빵점이고 네, 추세선도 있어요. 이렇게 하고 석차의 의미는 너무 갖지 마시고 자기가 취약한 거 이렇게 하셔가지고요. 여기 성적 확인 누르면 어플 그러면 자기 그거 이름하고 식별번호 치면 나와요. 나중에 모의고사 때 한번 다시 설명드릴게요. 솔루션 프로그램은 취지가 뭐냐면 강의를 예를 들어 2, 3년 듣다 보면은 시간적인 여유가 남는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들이. 왜냐면 원래는 실질적으로는 한 3개월 정도 공부를 쉬잖아요. 그럼 전공 다 까먹어버려요. 진짜로. 네, 안 그럴 것 같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싹 까먹어버려요. 그래서 이거 안 하셔도 됩니다. 아셨죠?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되고 그냥 뭐 불안하니까 오신 분들이 있는데 작년에 직강생들 중에 시험을 잘 봤던 분들 있죠? 골고루 여기 솔루션 프로그램에 거의 안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키는 것만 강의만 잘 하면은 충분히 고득점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솔루션 프로그램 취지 같은 건 뭐냐면 조금 더 여력 있는, 예를 들어서 막 작년에 뭐 80 맞고 서울 떨어졌다. 그러면 좀 더 이제 플러스 알파로 이렇게 그거를 노리신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다. 시간적 여유가 있고. 예를 들어서 막 미니 테스트도 막 반타작 하고 있는데 오시면 안 된다고. 아셨죠? 예, 큰일 납니다.
내가 말했잖아. 저 말을 떨어뜨리고 싶어. 내 같은 지역이야. 경쟁 상대야. 너무 마음씨도 못됐어. 그러면 문제를 사주세요. 아셨나요? 되게 좋아한다니까? 문제 막 사주라고. 야, 이거 올해, 이거, 야, 내가 저기, 뭐 구했는데, 그거 있잖아. 할리데이 문제 모음집. 예? 그리고, 뭐, 퍼펙트 물리 문제, 뭐, 좋은 것들. 퍼펙트 물리 한 100문제 뽑아갖고 주고. 그리고, 막, 이것저것 있죠? 네. 수능 모의고사 문제들. 뽑아주라고. 예, 그 사람 떨어질 확률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그 사람이 최상위권이 아니면. 그래서 이거 9.5% 하신 분들이 좀 여력이 되신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고요. 지금은 밴드는 파놨고 문제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밴드에서 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안 오셔도 됩니다. 아셨죠? 강의로 충분하다. 와갖고 괜히 고생하셔가지고 가지 마시고요. 자, 강의 계획 같은 경우는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강의는 파트가 그려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안 그러면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몰라요. 자, 고전역학이라는 거는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는 간략하게 보여드릴게요. 해당 파트 있을 때 파트마다 좀 더 설명 좀 드릴 테니까. 여기는 처음에는 뭐냐면 우리가 밑그림이라고 하잖아. 어떤 강의의 밑그림, 아니 강의가 밑그림이 아니라 그 파트, 얘들의 우리가 뭘 시작하겠다라는 그 밑그림이라는 건 뭐가 되냐면 좌표계가 필요해요. 알겠죠? 그래서 이 좌표계, 고전역학의 좌표계는 어디서 형성이 되냐면 얘는 유클리드 좌표계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고전 좌표계라 생각하시면 돼요. 좌표계는 여러분이 배우는 거 2개밖에 없어요. 뭐냐면 그 로렌츠, 그 상대론적 좌표계, 로렌츠 변환 있죠? 그거 좌표계랑 그냥 유클리드 좌표계인데 그냥 고전 좌표계로 하세요, 진짜. 고전. 네. 쉬워요. 이거는 속도 합산. 그러니까 V1 더하기 V2는 얘는 이거 일정하게 돼버리죠. 네, 그냥 합산돼 버리잖아. 네, 1차원적인 거면. 네,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이거잖아요. 이게 10m/s로 가고 있고 여기서 10m/s로 던기면 바깥에서는 20m/s로 보이잖아요. 맞죠? 네, 이게 이제 고전 유클리드 좌표계에서는 이게 성립이 돼요.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틀렸죠. 속도가 졸라 빨라지면. 네. 상대론 좌표계에서는 이제 틀리니까 로렌츠 변환이 틀려요. 그래서 뭐 유클리드 변환, 뭐 우리가 수학을 하겠다라는 거 아니니까 고전 좌표계에서 보는 거야. 그러면 처음에는 뭐를 할 거냐면요. 우리가 이제 역학에서는 그 일반 분리에서는 뭘 배웠냐면 A가 상수일 때, 혹은 A가 크기가 상수일 때, 맞죠? 크기가 변할, 그러니까 크기가 상수인데 방향이 변할 수 있잖아. 그거 같은 경우 원운동. 그걸 배웠고요. 지금은 이제 뭘 할 거냐면 A가 시간에 따라 바뀔 때를 배울 거야. 아시죠? 어디서? 정지 좌표계에 대해서. 이제 이거는 시마 파트, 시마 운동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거를 어떻게 되냐면 운동 방식을 찾겠죠. 당연히 시그마 F는 운동 방식을 찾아가지고 A, V, S를 시간 변수로 할 건데 이게 시간 변수가 아닐 수가 있죠. 맞죠? A를 V 함수로 구하라. S를 V 함수로 구하라.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 네, 그런 것들을 할 거야. 이것들. 그래서 뭐 변수 해가지고 체인을 쓰거나 뭘 할 건데 네, 얘들을 할 겁니다. 얘가 그러니까 가속도가 시간에 따라 변화할 때 일정하지 않는 거지. 그렇죠? R자임이 시간에 따라 바뀔 때. 고전역학에서는 이제 처음에 이게 이제 시마 운동 방식이에요. 따라오셨죠? 네, 이거를 좀 할 거고요.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좌표계가 정지좌표계였잖아. 정지좌표계 엄청 이쁜. 근데 이제 정지좌표계가 아니야. 이젠 우리가 현실 세계로 좀 오면은 어떤 게 있냐면 회전좌표계가 있어요. 지구가 회전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지구 내부에서 관찰할 때 물체가 왜 태풍이 불지? 그 다음에 왜 애들이 우리가 대포를 쏠 때 왜 애들이 휘지? 반드시 쐈는데, 왜냐하면 지구가 회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회전좌표계에서 내부에서 바라볼 거냐, 그 다음에 외부에서 바라볼 거냐.
아시죠? 네. 내부에서 바라보는 것들은 이제 코리올리 힘 나오지. 외부에서 바라보는 건 세차 운동이 나오는 거고. 팽이가 팽이가 이제 이렇게 이상적으로 이렇게 돌려요. 원래는 팽이가 이렇게 그지 같은 운동 하거든요. 네. 궁금하면 팽이 골라보면 팽이가 이렇게 세차 운동하죠. 맞죠? 근데 마탱이 가기 시작하면 얘가 울렁울렁 거려요. 네. 그건 안 배워. 그건 너무 지저분하니까. 그래서 아주 이상적일 때, 이렇게 일정하게 돌 때, 외부에서 바라볼 때. 그러니까 회전하는 좌표계에서 여기 회전 좌표계에 대해서 내부에서 바라보는 거, 외부에서 바라보는 거. 아셨죠? 그러니까 좌표계가 우선이야. 밑그림. 좌표계 세팅한 다음에 그걸로만 전조 바꿔줄 뿐이에요. 아셨나요? 네. 요걸 배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중력장 운동. 중력장 운동인데 이게 조금 더 다른 게 중심력 운동, 원래 중심력 운동이 맞아요. 알죠? 왜냐면 중력장이라는 건 중심력의 일부분이거든. 부분집합이란 말이야. 그래서 중심력 운동일 때 우리가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이거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행성 운동이죠. 행성 운동은 다룰 거예요. 네. 아시죠? 네. 행성 운동 다룰 때 또 이제 뭘 다룰 거냐면 얘들이 좌표계가 되게 독특하게 돼 있어요. 얘들은 무슨 좌표계로 되어 있냐면 상대 좌표계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포텐셜이 서로 떨어진 거리로 되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상대 좌표계로 되어 있어요. 알겠죠? 그리고 우리는 질량 중심. 네. 질량 중심을 해요. 왜냐하면 태양이 이렇게 있고 그다음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얘들이 질량 차이가 엄청 나버리면 얘가 엄청나게 크잖아. 그러니까 이게 질량 중심이 거의 태양 중심에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그런데 질량 차이가 엇비슷하게 많이 똑같다고 하면 질량 중심이 가운데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상대 좌표 기술하고 이 질량 중심을 움직이게, 그러니까 찢는 거예요. 회전에서는 내가 말했잖아. 회전에서 기본은 질량 중심과 회전 파트를 찢는 거라고. 그게 기본이란 말이야. 그래야 물리가 쉬워져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항상 좌표계 세팅이 우선이에요. 네, 좌표계. 그래서 행성 운동 할 거고, 행성 운동 같은 경우는 얘가 그 역학적 시스템 있죠? AV, R이라 할까요? AT? 이걸로 보기가 졸라 빡세요. 할 수는 있어요. 엄청 더러워요. 얘가. 행성 운동을 예를 들어서 AT, VT, RT 이렇게 하면 엄청 빡세요. 네. 다이렉트로 푸는 게 빡세. 그래서 행성 운동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좀 쉽게 보기 위해서 얘들이 어떤 운동을 하는지 쉽게 보기 위해서는 얘를 어느 좌표에서 하면 이제 TV 스페이스에서 해요. 스칼라 스페이스에서 합니다. 왜 그러냐면 물리가 졸라 쉬워요. 이때는. 이때로 일로 가면은 졸라 빡세요. 알겠죠? 네, 스칼라 스페이스 정의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유어 포텐셜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지. 네, 이걸로 보면 엄청 쉬우니까. 병진하고 회전을 쪼갤 때 여기서 쪼개는 게 너무 빡세요. 여기서는 쉽게 쪼개져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야. 아셨나요? 왜 행성운동 하는데 자꾸 포텐셜이 등장을 하고 왜 운동 에너지를 정정을 하지? 라는 이유는 좌표계 때문에 그래요. 상대 좌표계, 특정 좌표계로 보면은 여기서는 좌표계가 나눠지는 게 너무 빡신데 여기서는 엄청 쉽게 찢어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알아두시고요. 네, 그리고 뭘 할 거냐면 이때는 이제 라그랑제 할 거죠. 라그랑제 하나의 테크닉이에요. 최소작용 원래 해가지고 수학적 테크닉인데 우리가 물체가 좀 이쁘장하게 있으면 쉬운데 그지같이 막 꼬여 있으면 운동만 인식을 세우기가 되게 빡세요. 왜냐하면 운동만 인식은 방향 설정을 해줘야 되거든. 그렇죠? 네, 이거 벡터 좌표계잖아. 그래서 벡터 스페이스에서 A, V, 그 다음에 R이라 할까요? R, 뭐 X를 상관없고 그 다음에 T 이런 벡터 좌표계인데 이 벡터 좌표계랑 TV, 스칼라 좌표계, 여기 벡터, 그러니까 역학의 벡터 좌표계, 벡터 스페이스고요. 벡터 공간이고 얘는 스칼라 공간. 그런데 여기서의 물리가 라그랑지안을 뭐 t-v 이렇게 정의를 하잖아요. 이게 여기서는 f는 ma죠. 여기서부터 출발하잖아요. 운동만 인식이 맞나요? f는 ma 이거 푸는 게 이거 풀리는 거잖아. 예. 이거에다가 그 라그랑주 방정식 하면은 풀리잖아요. 이게 수학적으로 똑같아요. 하나의 테크닉이야, 테크닉. 그래서 그지 같은 운동, 막 꼬여있는 것들 있잖아요. 뭐 영철 꼬여있고 막 하는 것 같은 경우는 이 스칼라 좌표계에서 푸는 게 훨씬 나아요.
잘 풀려. 여기서 궁극적으로는 역학은 뭐 하는 거냐면 운동방식 푸는 거란 말이야. 대부분. 네. 회전에서는 이제 토크 푸는 거고. 아셨나요? 네. 궁극적으로 할 거는 이거야. 병진 파트면은 A, V, S, A, V, S 시간 좌표에 대해서, 시간 변수에 대해서. 근데 시간 변수 없애버리면 이 뭐 서로 관계식이 나오겠지. 그런데 만약에 이제 회전 파트에서는 알파, 오메가, 세타잖아요. 시간에 대해서. 맞죠? 궁극적으로 이거 찾는 거라고. 계속. 네. 좌표계만 바뀌어갖고. 정지 좌표계에 대해서 얘가 이제 뭐 상수가 아닌 거. 네. 그 다음에 회전 파트에 대해서 이제 할 때. 회전 파트는 뭐 여기 나오겠지. 그렇죠? 회전 파트. 그리고 이제 중심력 파트, 이제 행성운동으로 가가지고. 우리가 행성운동이 왜 그러냐면, 행성운동을 자세히는 그렇게 배우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행성운동에서 뭐 궤도 방식을 풀려면 이 칠판 한 3번 지워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학교에서는 배웠을 거야. 그거 푸는 거. 근데 여기서는 행성 궤도 방식 같은 경우는 그거를 뭐 증명하는 게 너무 빡세요. 그 잘 나오지도 않고 이명 수준을 좀 벗어나거든요. 이명할 때 이명이 한 10점짜리면 행성 그거 나올 수도 있겠지. 네, 그거는 그냥 뭐 실질적으로 보겠다라는 거 틀리니까 취지에. 그래서 행성 파트는 뭐 스칼라로 넘어가가지고 이제 왜 유효 포텐셜을 하느냐. 네, 네, 그거까지 할 거고요. 라그랑지아는 왜 요게 이렇게 가느냐. 이게 이것보다 훨씬 쉬워요. 맞죠? 이걸로 안 풀린다가 아니라고. 이걸로 풀린다고. 알죠? 존나 더럽게 풀려요. 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테크닉이에요. 그래서 라그랑지안 역학이 고전 역학에서 새로운 물리가 아니라 그냥 테크닉이에요. 수학적 테크닉. 알겠나요? 얘는 이거랑 여기랑 똑같아요. 네. 벡터 스페이스에서 뉴턴 역학이 고전 역학하고 스칼라 스페이스에서 이게 이거 이렇게 정의해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 여기에서 뉴턴 역학이 완벽하게 정의가 돼요. 여기서 그러니까 바라보는 시점만 다르다는 거야. 바라보는 시점. 네, 그래서 하나의 테크닉이에요. 테크닉을 알려드릴 거예요. 알겠죠? 새로운 물리가 아니에요. 라그랑지안 역학은. 네, 이거랑 똑같아. F는 MA가 L은 T-V랑 똑같습니다. 이 논리랑 알아두세요. 이런 식으로 흘러가. 이게 역학 전부예요. 다 배웠어요. 빨리 집에 가세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머릿속에 흐름을 좀 집어넣고 공부하라고. 아셨나요? 아이씨, 이게 오늘 뭐 하는 거지? 이러지 말고, 머릿속에서, 그러면 이제 좌표계가 등장하겠구나. 그 다음 뭐가 등장하겠구나. 이렇게 배워야지. 안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진짜 문제만 풀어요. 나중에. 남는 거 하나도 없단 말이야. 예? 라그랑지 하면 이거밖에 생각 안 남아. 큰일 난다고. 왜 이걸 배우지라는 걸 좀 알아야 돼. 아셨죠? 네. 지울게요. 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왜 환산질량이 등장을 하지? 왜 이게 등장을 하지가 보여요. 이유가 다 있어요. 좌표계 때문에 그래요. 네. 좌표계를 내가 편한 좌표계, 그 다음에 정의가 되는 좌표계로 하다 보니까 당연히 나와야 되는 것들이에요. 아셨죠? 네. 그런 식으로 하면은 여러분들이 물리를 좀 더 논리성 있게 배울 수 있어요. 아셨죠? 그러면 심화 파트를 갈게요. 이건 문제고요. 네, 운동반의 심화를 할게요. 자, 똑같아요. 맨 처음에 쉬운 거예요. 우리가 맨 처음 뭐 했냐면 1차원 등속도 운동했어. 역학에서 제일 쉬운 거 배울 때. 맞죠? 이제는 가속도가 시간의 함수로 되는 거니까 1차원 가속도가 시간의 함수인 거. 알았죠? 요거 배울 거야. 요거. 나중에 2차원으로 넘어가면 이제 행성운동이 뭐 되겠죠? 네. 자, 얘는 어떻게 되냐면 A, 그 다음에 V, 그 다음에 S. 결국은 이거 찾는 건데, 뭐 T를 없애갖고 서로 상호 연계를 할 수 있죠. 뭐 이걸 S로 해도 되고, 뭐 그거 X로 해도 되고요. 네, 벡터. 자, 그러면 얘들의 상태가 뭐가 있냐면 이그젠플 하나 보여드리면
그러면 얘가 바뀔 때, 시간에 따라 바뀔 때는 어떤 상태가 이제 좀 몇 가지 존재를 하느냐. 물론 엄청 많아요. 되게 많은데, 대표적인 건 몇 가지 케이스만 보면은, 자, 질량이 시간에 따라, 이게 변할 때. 질량이 바뀌어버려요. 네? 내가 다이어트를 하거나, 살이 찌거나 할 때. 그러면 F는 MA 성질에 의해서 질량이 바뀌니까 A가 가속도에 바뀌어버릴 수 있어요. 그쵸? 시간에 따라서. 이게 바뀔 때. 이거 같은 경우는 예시 같은 거는 뭐가 있냐면 로켓이 있고요. 로켓 같은 경우는 작용반장 원리로 가요. 맞죠? 내가 얘를 버림으로써 반작용으로 가거든요. 네, 그것들. 그리고 빗방울도 있어요. 빗방울. 네. 빗방울 같은 경우는 얘가 공기 중에 수분하고 해서 점점 더 커지거든요. 네, 비가. 네. 원래 이제 기상으로 가면 엄청 빡세지는데 아주 이상적으로 할 때. 얘는 다이어트, 얘는 살찌는 거. 맞죠? 네. 떨어질 때 점점 살쪄요. 애들이. 수분을 먹어가지고. 그래서 극단적인 거 두 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배울 거냐면 일단 이제 저항력이 있는 것들. 네. 힘이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저항력. 네. 저항력. F는 마이너스 KV. 이게 속도가 작아질 때. 속도가 작을 때 1차에 비례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속도가 좀 커지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비례. 저항력. 네.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이 뛰거나 할 때, 공 던지거나 할 때, 얘들은 총알 같은 거 할 때, 네. 이런 식으로 되고요. 그래서 이것들이 좀 많이 나오긴 해요. 이런 식으로. 얘들은 너무 빡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이제 뭐 구속 조건이 있거나 이거 같은 경우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나중에 다른 걸로 넘어가기도 해요. 좌표계가 바뀌어버리는 거니까. 근데 1차원적인 것만 볼 때 네, 나중에는 2차원적으로 넘어가는데 1차원만 보면 구속 조건이 있거나 회전할 때 1차원적인 거 말하는 거예요. 회전할 때. 회전할 때 자, 구속 조건 플러스 회전이 있으면 뭐가 되냐면 우리는 어디서 보는 게 낫냐면 가속해서 보는 게 나아요. 그래서 원심력이 들어가요. 원심력이 추가가 됩니다. 아시죠? 그래서 F의 원심력이라는 거는 얘는 MR 오메가의 제곱 이런 식으로 원심력을 추가시킬 수가 있어요. 아셨나요? 네. 그래서 얘들 이런 것들을 배울 거예요. 로켓 배우고 저항력 배우고 이런 것들 이게 기본적인 거거든요. 물론 이거 외적인 것도 있어요. 만들면 뭐 엄청. 근데 이 틀 안에서 거의 고정되는 거기 때문에 네. 거의 대부분 여기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하겠다라는 거니까 이게 다 미방이거든요. 미방 푸는 거야 대부분. 그래서 언제 멈추느냐 아니면 언제 뭐 임의 시간에 대해서 속도가 어떻게 되느냐 네 이걸 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로켓부터 하겠습니다. 아셨죠? 로켓하고 빗방울은 똑같아요. 시작 자체가 네,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기 때문에 이그젠플로 로켓만 좀 해드릴게요. 자 볼게요. 첫 번째 자, 질량이 변하는 로켓. 로켓은 관점이 두 개가 있는데 제가 두 가지로 풀어드릴게요. 원래 이게 그 할리데이든 어디든 그지같이 풀기가 돼 있거든요. 졸라 더럽게 돼 있는데 좀 센스 있게 하면은 상대 좌표 상대 속도로 풀어버리면 되거든요. 어차피 속도가 얼마나 증감하느냐 현재 속도에 대해서 그것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책을 길게 쓰는 걸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제가 그냥 상대 좌표계로 풀어놨어요. 상대 속도로 풀어놨거든요. 로켓에서 타서 본다고? 타서 볼 때? 예, 그렇게 풀어놨는데, 그렇게, 이렇게도 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초딩적인 풀이, 초딩은 아니고 일반 물리 풀이로 한번 해드릴게요. 알겠죠? 보여드릴게요. 자, 로켓이 뭐가 있냐면, 처음에, 이게 있어요. 이거는 일반 물리 풀이. 그리고 연료를 방출했어요. 얘 마이너스 DM. 그렇죠? 그리고 이게 뭐라고 하냐면 U라 할게요.
얘는 V 플러스 dV가 됐어요. 아주 짧은 시간에. 자, 왜 연료가 마이너스 dm이냐면 로켓 입장에서 그러거든요. 로켓이 주인공이란 말이야. 잘 보세요. 로켓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dm이라는 거는 로켓의 나중 질량에서 이 전질량을 빼는 거야. 맞죠?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하기 때문에 dm이라는 건 음수예요. 맞나요? 이해 가시죠? 네. 보세요. 100kg가 시간이 지나니까 90kg가 됐으면 dm이라는 건 90에서 100을 빼는 거잖아. 그러니까 로켓 입장에서, 연료 입장 말고 로켓 입장에서 dm이 음수라고. 이해 가시나요? dm이. 그러니까 dm이라는 거는 음수예요. 로켓 입장이니까. 그래서 로켓이 dm만큼 다이어트를 했으면 연료는 마이너스 dm만큼 빠져나가는 거야. 맞죠? 연료. dm 자체가 음수라고. 로켓 입장이니까. 따라오셨어요? 이해하시죠? dm 음수. 네, 이거 연료. 그러면 연료는 이제 로켓하고 멀어지는 거니까. 네, 그래서 지표면에서 관찰할 때 얘는 관점이 두 개가 있어요. 지표면에 정지관찰과 관찰해요. 그러면 로켓이 처음에 MDV로 이렇게 가고 있어. 네, 물론 이렇게 그릴 거 그랬나? 아무튼 네, 이렇게 될게요. 그 다음에 어차피 F는 뭐 하면 되는 거니까 올라간다고 생각하세요. 이 방향에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해 갔어요? MV DM 빠져나가니까 그게 로켓이 다이어트를 했죠. 왜? DM이 음수니까. M 플러스 DM은 M보다 줄은 거야. 맞죠? 마이너스 DM을 보냈으니까. 네, 질량 보존 법칙 때문에 이거 합치면 M이죠. 네, 이렇게 돼요. 따라오세요. 네, 여기까지. 그래서 뭐 할 거냐면 충격량 공식 할 거야. 충격량 공식. 자, DI는 F, DT는 DP. 맞죠? 네, 충격량 일반 물리에서 배웠잖아. 네, 이거. 그러면 운동량의 미소 변화량이니까 얘는 어떻게 되느냐면 이거부터 해볼게요. 자, DP라는 거는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빼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나중은 자, 우리가 이제 일단 뭐를 정의를 할 거냐면요. 자, 연료 입장에서 얘를 바라보는 거랑 얘에서 여기 바라보는 거는 상대 속도죠. 연료 배출 속도를 볼 거야. 연료 배출 속력을 볼 건데 어떻게 볼 거냐면 자, 여기서 타서 보거나 여기서 타서 보거나 어차피 크기는 똑같죠. 여기서 로켓에서 연료를 1초에 10m/s로 뒤로 보낸다라는 거랑 여기서 상대 속도인 거니까 여기에 대한 연료의 속도, 여기에 대한 로켓 속도 똑같죠? 어차피 내 말 이해 가시나요? 네. 그러면 연료를 상대 속도라는 건 어떻게 되면 아마 여기가 더 이해 갈 거예요. 여기가 자, V의 상대는 로켓에서 연료를 방출하는 거. 따라오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여기에 대한 얘의 속도니까 U-V 플러스 dV가 되지. 맞나요? 여기에 대해서. 그런데 얘는 항상 음수가 돼야 돼. 왜? 로켓에서 연료를 뒤로 발사하지 앞으로 하면 큰일 나잖아. 맞죠? 그러니까 음수니까 얘의 크기를 배출 속력으로 하면 절대값을 씌우면 우리가 얘를 V의 상대 따라오셨어요? V에 이렇게 할게요. REL로 쓸게요. 구분하기 위해서. REL. Relative. REL. 그러면 얘라는 거는 크기만 본 거야. 크기. 속도의 크기. 얘는 이거는 뒤집어주면 되죠. 음수니까. 네. 그래서 V 플러스 dV 마이너스 라지 U가 돼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이거 일단 정의해놓고. 그러면 얘를 할 거야. 요거. 얘는 해보세요. 얘 거, 그 다음에 얘 거.
맞죠? 이게 나중에 운동량. 그리고 초기 운동량. 이해가 가시나요? 네. 그러면 얘를 전개를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MV 그 다음에 더하기 MDV 플러스 DMV 그 다음에 플러스 DU DV 맞죠? 따라오셨나요? 아 잠시만요. 이 U를 안 쓸 거니까 이거 할게요. U에다가 이거에다가 U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U는 이렇게 넘기면 되죠. 그러면 V 플러스 DV 마이너스 V의 REL 맞죠? 네, 얘를 안 쓸 거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DM에다가 U를 집어넣어요. V 플러스 DV 마이너스 V의 REL 마이너스 맞죠? 네,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이거 여기다 마이너스 MV U예요. U 네, 그러면 얘를 풀면 어떻게 되냐면 MV 플러스 MDV 마이너스 DMV 마이너스 DMDV 그쵸? 아 잠시만요. 이거 전개하다 말았구나. 이걸 먼저 전개해야 되죠. 이거 전개를 안 했죠. 네, 땡땡. 이거 전개 아직 안 했어요. 이거 쓴 거고 얘를 마저 전개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MV 플러스 MDV 플러스 DMV 플러스 DMDV 이게 이거고요. 그 다음에 얘 빼면 마이너스 DMV 그 다음에 마이너스 DMDV 플러스 DMV의 REL 마이너스 MV 그러면 이렇게 날라가요. 이렇게 날라가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얘 살아남고요. 그 다음에 얘랑 얘랑 날라가고요. 그렇죠? 또 얘랑 얘랑 날라가요. 그럼 남은 거 얘밖에 없어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되냐면 얘는 MDV 마이너스 DMV의 REL 이게 운동량 변화량이 됩니다. 알겠죠? 따라오셨나요? 네, 이거는 연료 배출 속도예요. 아니 배출 속력, 연료. 로켓에서 연료를 1초에 얼마나 배출하는지 이렇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로켓 할 때는 충격량과 그걸로 하거든요. 만약에 이게 있어요. 로켓을 발사를 하잖아. F라는 거는 어떻게 되냐면 얘는 로켓 전체니까 전체 질량은 안 바뀌죠. 맞잖아. M이라는 거는 얘랑 이거 볼 때 이게 DM 엄청 작다고 보면은 아주 순간적으로 보면 얘는 어차피 이거 합쳐도 연료도 힘을 받는 거기 때문에 맞죠? 연료도 힘을 받잖아. 얘들 같은 경우는 어차피 얘가 얘로 나눠졌을 뿐이지. 따라오셨어요? 네. 그래서 운동량 변화할 때 이거는 뭐냐면 만약에 중력장에서 할 때 지표면에서 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얘가 마이너스 md dt가 되겠지. 맞죠? F 반대로 맞죠? 힘 맞죠? 네, 이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이렇게는 절대 풀지 마세요. 아시죠? 이거 일반 물리니까 보여드리는 거야. 이렇게 하지 말라고. 로켓은 왜 그러냐면 조금만 좀 생각을 해보면 로켓의 배출 속도로 정의가 돼 있어요. 그래서 배출 속도로 정의되기 때문에 그냥 로켓 입장에서 상대좌표기로 보는 게 나아요. 훨씬 빨라요. 이거는 일반 물리랑 보여드리는 거라고. 아셨죠? 이렇게 하지 말라고. 도저히 이해 안 가면 이거 한번 보시고 어차피 결과가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상대좌표기랑 보여드릴게요.
상조제 표현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잘 보세요. 어차피 질량이 바뀌어도 상관없거든요. 근데 좀 더 계산을 깔끔하게 보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뭐 질량이 저거랑 똑같아도 상관없어요. 자, 나는 로켓에 타서 볼 거예요. 아시죠? 로켓 타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자, 바깥에서 보면은 얘가 볼 때는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V로 가고요. 근데 M-DM이라 할게요. 어차피 이전하고 똑같은 거야. 얘를 M으로 하고 쟤랑 똑같이 그려도 똑같아요. 아셨죠? 예. 네. 그리고 마이너스 DM. 어차피 그게 그거예요. 네. 쟤로 해도 되고 얘로 해도 된다고. 아셨죠?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자, 여기서 타면 얘가 이제 U로 이렇게 가고 있잖아. 분리가 되잖아. 그쵸? 얘는 이렇게 돼 있고, 그죠? 그런데 얘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로켓 속도랑 똑같이 가고 있잖아. 그쵸? 얘가 V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속도가 조금 증가했어. 맞죠? 그러면 얘에 대해서 얘는 뭘로 느끼냐면 나 좀 증가했다 이렇게 느껴요. 맞죠? 따라오셨나요? 얘는. 그리고 얘는 얘에 대해서 뒷방향으로 V에 요거 상대 REL이라 할게요. 얘는 크기로 쓰니까 마이너스 붙여줘야지. 맞죠? 상대 속도의 크기. 얘는 배출 속도 U로 해도 돼요. 아셨죠? 스몰 U로 해도 돼. 얘는 배출 속도. 얘에 대해서 얘의 상대 속도의 크기. 얘는 뒷방향이니까 방향 마이너스 붙여놓은 거야. 따라오셨어요? 그래서 뭐를 볼 거냐면 운동량 변화량을 로켓 입장에서 볼게요. 로켓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되냐면 해보세요. 내가 타 있잖아. 로켓이. 그래서 DP는 얘는 운동량이 빵이죠. 초기에 내가 타고 있잖아. 맞죠? 타고 있는데 얘가 그러니까 이거 분리라고 생각해봐. 분리. 가만히 있다가 정지해서 있다가 맞잖아. 타고 있으면 정지 상태잖아. 내가 타고 있으니까. 근데 갑자기 내가 밀고 나갔어. 맞죠? 그러면 초기 운동량은 어떻게 되냐면 얘는 잘 보세요. 만약에 힘이 있으면 운동량이 보존이 안 되겠죠? 힘이 있으면. 그래서 운동량 변화량 어떻게 되냐면 상대 좌표계에서 얘에서 볼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돼요. 자, 얘가 0이죠? 맞죠? 얘가 나중이니까 얘는 0이라고 운동량 지속도가 빵이니까 0이잖아. 맞죠? 네, V로 가고 있을 때 0. 얘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고. 얘에서 바라보는 거. 분리니까. 그래서 분리면 운동량 변화량이 얘 것만 생각해 주면 된다고. 그래서 마이너스 DM 마이너스 V의 REL 상대. 그리고 얘는 이렇게 돼요. 알죠? 이게 계산이 좀 더 깔끔해요. 여러분들이 증명하라는 문제가 아니라고. 아셨죠? 내용에서 좀 배운 다음에 많이 좀 연습을 해본 다음에 실질적으로 가져갈 때는 어느 정도 중간 과정에 생략하고 공식을 팍팍 바로 들어가줘야 된다고. 네. 그래서 요게 되는 건데 얘는 FDT가 돼요. 맞죠? 그래서 얘를 정리하면 어떻게 되느냐? 얘는 해보세요. DM V의 REL 플러스 맞죠? DM 음수예요 여기서. 네. 그리고 MDV는 FDT 똑같죠? 보셨나요? 잠시만요. 이거 여기 부호가 하나 여기 이게 플러스죠? 플러스 왜 말 안 했어요? 플러스 아시죠? 플러스. 자, 그래서 똑같아요. 이렇게 이게 훨씬 나아요. 이렇게 증명하는 게.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외우셔야 돼요. 이 정도 외우세요. DP. 이게 로켓의 시작이거든요. DP는 DM, 얘는 DM, 그 다음에 VREL 플러스 MDV는 FDT. 이렇게 됩니다. 저기 F는 외력이에요.
가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 이제 운동만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이거는 운동량 변화량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DT로 나누면 어떻게 되느냐? 자, 얘는 V에 REL에다가 얘는 DT분의 DM 플러스 MA DT분의 DV가 그거죠? MA죠? 맞나요? 네. 아주 짧은 시간에는 M이 거의 안 변하잖아. 따라오셨죠?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얘는 F. 이게 돼요. 이게 운동만 인식이에요. 이거. 그러면 MA로 해보면, 오케이. M이 변해요. 상수 아니에요. 알죠? 임의의 시간에 대해서 운동만 인식이 되겠죠? 이거 넘기면은 이렇게 돼요. V에 REL, 그 다음에 DT분의 DM. 보통 이거 같은 경우는 정의 잘 해주세요. 연료 배출 속력이에요. 로켓의 연료 배출 속력. 뭐 유로, 스몰 유로 많이 쓰기도 해요. 그 다음에 플러스 얘는 F가 되지. 따라오셨어요? F. 얘는 외력. 그래서 중력이 만약에 지구 중력이 있다. 예? 지표면에서 출발을 한다. 예? 로켓 발사를 한다.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mg가 되겠지. 맞죠? 무중력이다. 그럼 없고. 네. 그럼 잘 보세요. 얘는 R자임이죠. 얘도 힘인데 얘는 연료를 배출시켜요.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연료를 다이어트 하잖아. 이 자체가 음수란 말이야. 시간에 따라 연료가 다이어트 하니까. 그래서 얘를 뭐로 가냐면 얘를 추진력이라고 그래요. 아셨나요? 네. 그리고 마이너스 dt분의 dm 있죠. 이걸 뭐라 하냐면 연료 소비율이라고 그래요. 소비의 자체 음수가 껴있으니까 dt분의 dm이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이니까 얘는 양수겠죠. 연료 소비율. 그래서 연료 소비율 곱하기 얘는 연료 배출 속력. 이거가 추진력이 됩니다. 아셨죠? 추진력. 따라오셨어요? 정지 상태에서 출발하면은 로켓의 추진력이 초기 중력을 이겨야 돼요. 맞나요? 네, 그렇게 해서 설계가 돼 있어요. 우리 로켓 발사할 때 그 카운트다운 세가지고 막 배출하잖아요. 그러면 로켓이 엄청 무겁단 말이야. 뭐 수십 톤 한단 말이야. 그럼 그 추진력이 얘를 이겨야 돼요. 그래서 누리호 발사할 때 추진력이 한 300톤인가 겠어요. 예, 300톤 정도. 발사할 때. 엄청 이겨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그걸로 해가지고 나중에 한 뭐 1분 뒤에는 막 초당 10km가 넘어가잖아요. 지구 탈출하려면은 초당 한 10.7km인가 돼야 된다. 약 11km 정도 돼야 된단 말이야. 네, 그 정도까지 돼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애워두시고요. 이것들. 그다음에 이것도 애워두시고. 아시죠? 뭐 이거 애우면 둘 중에 하나 금방이죠. 네, 개념 정리를 좀 하셔야 돼요. 공식만 덩어리 하지 마시고 이게 추진력이 마이너스가 붙어요. 이게 이 자체가 음수니까 로켓 입장에 다이어트 하니까. 그래서 이게 추진력이다. 그 다음에 연료 소비율이다. 네, 연료 소비율. dt분의 dm. 왜냐하면 연료라는 거는 로켓의 질량 변화에 음수를 붙인 게 연료가 엄청나게 배출하는 거니까. 연료 소비율. 양수. 알았죠? 그래서 이것들이 주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자, 얘 V 상대예요. 근데 보통 V의 R이 열죠? 이거 상대? 얘를 유로 많이 쓰거든요. 스몰 유로. 네. 그래서 바꿔보면 어떻게 되냐면, 자, 보세요. 저기 저거로 쓸게요. DP는. 그러면 MDV는 마이너스 U의 DM,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플러스 얘는 F DT. 따라오셨나요? 네. 만약 무중력이면, 아주 심플하게 무중력이면 이렇게 돼요. 무중력 상태에 대해서. 그래서 무중력의 상태에 대해서 연료의 운동만식을 풀면 어떻게 되냐면 M으로 나누면, 그래서 자, 이거 상수예요. 상수. dV라는 거는 얘는 마이너스 U에다가 M분의 DM. 따라오셨나요? 네. 그래서 만약에 연료를 초기 질량을 M0로 하고요. 나중 질량을 M이라고 하면 연료를 초기 질량 로켓
배출해갖고 놔둔 질량. 그때 속도를 구해보면 처음 정지 상태 출발하잖아요. 무중력 공간에서. 그러면 인테그럴 씌우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초기에서 그거니까 뭐 초기 속도 있다 할게요. 아시죠? 만약에 정지 상태면 0으로 하면 되죠. 만약 초기 속도 있다 하면 V0로 하면 되고 이게 나중 속도고. 그래서 이거 미분하면 돼. 이게 적분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U에다가 인테그럴 M0부터 M까지. 예, 그래서 M분의 DM 마이너스 U에다가 ln에 이렇게 되지. 맞죠? 그러면 V는 V0 플러스 U에다가 ln에 M분의 M0가 되겠네요. 얘가 얘보다 작죠? 로켓이 계속 다이어트 하니까. 그러니까 이 자체가 양수예요. 당연하죠. 로켓 속도가 증가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얘는 연료 배출 속력이에요. 아셨나요? 이대로 로켓을 이걸로 설계해요. 이걸로. 물론 이제 저항과 자전 막 엄청나게 복잡해. 그래서 예전에는 나사에서 손으로 계산했단 말이야. 이거 하려고. 그래서 오차가 한 10의 0 소수점에 6자리까지 그게 돼야 돼요. 안 그러면은 로켓이 가다가 저기 막 땅 떨어져요. 살짝만 달게 되면 궤도를 잘못 타버리면 추락하거든요. 아니면 지구로 떠나버리거나. 그래서 이걸로 계산을 해요. 예전에는. 요즘에는 이제 컴퓨터로 계산하지만 발전해가지고 예전에는 똑똑한 애들 다 국제적으로 똑똑한 사람들 뽑아가지고 다 이런 거 계산시켰어요. 이런 것들. 저항력. 왜냐면 속력이 엄청 빠를 때 저항력 이런 거 다 해가지고. 아셨나요? 지금은 이제 엄청 발달했죠. 우리나라도 성공했잖아요. 네. 7대 우주 강국이에요. 네. 자체 기술로 해가지고 쏴가지고 궤도에 안착한 나라가 7개국밖에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그래서 내가 말했잖아.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들이 고생하냐. 왜? 내가 말했잖아. 금수강산. 자원이 없는 세계에서 거의 유일한 국가야.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자원이. 맞죠? 네. 그래서 내가 말했잖아. 인적 자원. 근데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똑똑해. 그거 아시죠? IQ 평균 제일 높은 거?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생하는 거라고. 해야죠. 네. 똑똑한 사람들이 고생하잖아. 네.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거는 하는 거는 좀 외워두시고요. 그러니까 뭐를 줄지 몰라요. 추진력을 그냥 상수로 줘버릴지, 뭐를 할지, 연료 세비를 줄지, 뭐를 줄지 잘 모르니까, 뭐를 상수로 줄지, 용어 정리를 좀 잘 해두시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게 대표적인 질량이, 이제 줄 때, 네, 로켓 같은 거 할 때 이거예요. 그래서 로켓은 질량이 줄잖아? 그러면 얘를, 저기를 조금만 바꾸면은 낙하할 때, 빗방울 낙하할 때 그걸로 할 수 있어요. 빗방울은 이제 다이어트가 아니라 살찌는 거지. 거의 똑같아요. 논리 자체가. 알겠죠? 거의 똑같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이런 거 하는 거 알아두시고요. 아시죠? 하는 거. 네. 알아두시고, 나머지는, 뭐 정리, 이거 하셔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줄로 바로 적을 줄 알아야 돼요, 이거. 알겠죠? 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요. 이거 로켓 운동만식이라 하거든요. MA, 로켓 운동만식. M 나눠줘도 되고. 아이고. 맞죠? 네, D팀은 이거. 로켓 운동만식. 알았어요. 여기 로켓 운동만식 쓰라면 이거 쓰면 돼요. 중력이 있으면 마이너스 mg가 되겠죠? 마이너스 mg. 따라오셨죠? 네, 이게 로켓 그겁니다. 좀 끊어가겠습니다.